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던 떤. 대통령 관저 선정에 관여한 게 천공이 아니라 역술인 백재권 씨였다는 KBS 보도 이후 언론지상에서 그가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힘과 친윤 언론들은 백재권 씨가 풍수학 최고 권위자라고 띄우고 이재명도 그에게 관상을 받다며 백재권 씨에게 조언을 구한 게 무슨 문제냐, 민주당은 또 가짜뉴스고 내로남불이다. 반면 민주당은 백재권 씨가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해봐야 고작 역술인인데 그 역술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지금껏 왜 숨겼냐? 그로 인해 천공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죄다 고발하고 기소하지 않았냐? 이건 덫을 놓고 사냥한 거다. 자, 여기에 시민들은 경찰이고 KBS고 다 못 믿겠고 그 공간 CCTV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라는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수사를 했으면서 이슈로 덮고 있는 이 난장판 속에서 갑자기 이것을 던졌다. 이것은 부정 이슈 덮기용에 불과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윤석열의 지난 선택에 있어서 백재권 씨가 관여를 많이 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고 그 백재권 뒤에 홍석현이 있다. 따라서 이건 역술인 국정개입 사건이 아니라 중앙일보 홍석현 국정개입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백재권 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올해 나이 58세로 그 시작은 관상쟁이였습니다. 2016년 기사를 보니까 한 강연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 따라 다방에 갔는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저 아저씨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것을 계기로 어릴 때부터 사람 잘 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상책을 본 적은 없지만 얼굴을 읽어내는 능력은 타고났던 것 같다. 그리고 20살 때 앞으로 30년 후에 세상이 보였다. 내 나이 50대에 이르면 관상과 풍수, 사주 등 역술 분야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때부터 열심히 기수련하고 참선을 하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수행한 지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하늘의 기운이 정수리와 합장한 손끝에 쏟아지더니 온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야, 전형적인 도사들이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영화 관상이 나오고 대중적으로 흥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설 때가 됐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상을 보는 게 관상학이라면 산의 상을 보는 게 풍수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관상이나 풍수나 그게 그거다. 그런데 풍수학으로 학위를 땄다. 자, 이 백재권 씨가 출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삼성 이건희의 심근경색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중앙일보와의 인연이 상당해 보입니다. 거기에 칼럼 계정은 물론 오늘 JTBC 탐사팀에 있다가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긴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홍석현이 2018년 서울 인사동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만났을 때 대동한 역술인이 바로 백재권 씨라는군요. 유독 중앙이 이분 기사를 많이 실어준 이유가 있겠지요. 2011년 JTBC 개국 당시 경력 기자 면접 때도, 그러니까 자신이 면접을 볼 때도 관상 보는 아저씨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면접장에서 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하여간 그랬다는군요.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라는 교수가 용산 관저 후보지에 방문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 벌써 이런 주제의 기사들로 쉴드치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백재권을 신뢰하고 키워준 거는 바로 중앙일보 홍석현이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기자 면접장에서 역술인을 거기에 앉힌다는 것은 홍석현이 아니면 못한다고 봐야죠. 자, 하여간 이 봉지욱 기자의 증언대로라면 홍석현이 백재권을 얼마나 신뢰했는지가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인사동에서의 홍석현과 윤석열과의 만남에 동석했던 역술가가 바로 백재권 씨였다. 당시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통화를 했었고 당시 윤석열은 얼버무리면서 매우 불쾌했었죠. 그리고 그 통화 직후 주진우 기자가 이상우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취재를 만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주진우 기자와 윤석열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방송에서 국힘 김용남 전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런데 이번 대선 때 이상하게 스님, 법사 이런 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왕자도 있었지만 무정스님, 천공스승, 그 다음에 백재권 씨, 관상 보는 백재권 씨요. 중앙일보에 글 써서 윤석열을 악어상이라고 했던 어쩌고저쩌고. 자, 이것은 네이버 기사 중에서 백재권이 작성한 칼럼, 인터뷰 기사 외에 제3자가 백재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는 백재권이라는 역술가가 대선 전부터 윤석열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제권은 대선 기간 윤석열의 왕자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 논란은 대선 기간 윤석열에게 대중적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백제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쉴드를 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매우 억지였습니다. 역술가에게 억지라고 하는 건 좀 코미디긴 하지만 하여간 쉴드를 치고 싶어서 난리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제목을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제권은 윤석열을 미칠 듯이 보호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나온 2023년 6월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뽑은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국군이 좋은 겁니다. 정말 윤 대통령 관상과도 영향이 있나요? 물론이지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관상입니다. 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윤 정부 후반기 들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젠장할. 내년 총선은 어디가 유리할까요? 국민의힘이요. 자,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렇게 사리 판단 능력이 엉망인 사람인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때 그 대선 기간에 그를 만나서 관상을 봤을까? 그것의 단초가 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 대선 기간 백제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소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소는 뭐냐면 첫째 우직하고 순종적이고 주군에 충성하는 타입이 소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눈을 보면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눈을 가진 분이 300명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은 지금 최근 사진 같아요. 변상이 됐다. 투상으로 좀 변상이 좀 많이 됐어요.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토론이나 유세하면 지지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효과가 있겠죠. 다부지게 이렇게 지금 다물고 있는 입술, 이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단점이라고 보면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성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노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지만 참모나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의 말을 많이 참고해서 하시는 분이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5월인데 5월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계절적으로 관상, 본인이 갖고 있는 동물관상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은 5월달은 소의 계절이다. 싸움소, 투의 계절이다. 그래서 그때가 소가 가장 힘이 셀 때다. 황소의 기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5월달에 선거할 때는 이분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분이 천운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완전히 대운을 만났다. 그런 시점에 왔죠. 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부부는 대선 기간 그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백제권 씨는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가 차려졌던 종로구 이마빌딩에 대해서 극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이마빌딩은 1997년에 이회창 캠프로 사용되면서 패배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을 윤석열이 캠프로 쓴다는 게 매우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뜩이나 이 미신 같은 걸 믿는 사람인데 패배의 장소에서 또다시 캠프를 연다는 게 의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제권 씨는 윤석열이 말을 타고 달리는 곳이다. 양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층을 달리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제권 씨 조언대로 윤석열이 이마빌딩에 캠프를 차렸고 층을 달리했던 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은 백제권 씨 때문이 아니냐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칼럼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됐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세 번째다. 여러 원인 중에 풍수적인 이유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산의 철탑, 그 남산 서울타워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 청와대 주인이 큰 화를 받는다. 뾰족한 철탑이 살기를 분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 남산타워만 옮기면 대통령들의 애군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주장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칼럼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두고 그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불통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였으나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그동안 막힌 혈이 뻥 뚫리는 효과가 벌써 나타난다. 관상 좋은 대통령, 운 좋은 대통령을 뽑으니까 나라의 국운도 덩달아 좋아진다. 더욱이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기 한 달 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났을 때 세상이 악어를 부르고 있다. 윤석열이 악어상이라고 하니까요.
대권 출마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예견을 했던 것인지, 예견을 하고 맞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행보를 거의 다 맞췄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재명도 만났다, 떳떳하다면 왜 숨겼냐, 이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도움을 받은 국힘의 주장이 꽤나 먹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정에 역술인을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적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홍석현입니다. 홍석현은 백제권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함께 만나기도 했고 윤석열의 행보를 마치 미리 알고 있는 듯 다 맞췄고, 왕자 논란에서 피해 실드를 쳐줬고, 선거 캠프 선정 과정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윤석열 주변에서 백제권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명성을 얻게 된 프로세스는 바로 홍석현의 정보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백제권은 홍석현의 주술사이고 백제권의 말빨과 홍석현의 정보력이 이 주술사로서의 명성을 만듭니다. 그 명성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유명한 인사들을 만나요. 그 중에 무속에 특히 의지하는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백제권에게 신기가 특별하게 있다기보다는 그 뒤에 홍석현의 정보력이 있다. 이걸로 지금 홍석현이가 유력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결국 주술을 고리로 해서 두 세력이 만나 합작해낸 것이 바로 지금의 정권이 아닐까. 따라서 홍석현의 중앙일보와 JTBC는 윤석열 정권과 한몸으로 봐야 합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어쩌면 홍석현일지 모릅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 백제권 논란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제권이 무너지면 홍석현이 나오니까 불똥 튈까봐 저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검언유착 무속 정권의 코어로 가고 있다. 그 코어를 때려야 이 정권이 무너진다. 맞지?